예, 지금 선생님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공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제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보는 색이 나누죠. 여기가 공동체험 학습장. 예, 맞습니다. 즐거운 체험. 예. 네. 저것들은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을 예. 와서 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하도록 그 포멀, 그게 규정된 책이 아니고 예. 자기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사서 놓고요. 저 테이프 같은 것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테이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책을 자주 읽어요. 배 깔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저녁에 같이 자면서 책을 읽는데 의도적으로 막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편안한 자세에는 책을 잘 읽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책을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이 흘러지고 그랬었어요. 저것은 그냥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네. 뭐 등등을 써놨습니다. 인격을 존중한다. 예, 그렇습니다. 적어놓으셨네요. 예. 저기는 부엌이에요.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들락날락 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밥을 여러 번 먹습니다. 막 도착해서 저녁에 또 먹고, 예. 한 11시나 되면 라면 끓여 먹고, 예. 또 한 2시나 3시 되면 또 뭐 거기서 닭 잡아갖고 털 구워서 밥 해 먹고, 근데 아침에는 또 얼마 안 일어납니다. 예. 그걸 깨우고 앉아있으면 부모님 속이 왜 뒤틀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직접, 바빠가지고 예, 식사 그냥 준비도 양복을 입고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예. 제가 라면을 잘 끓입니다. 예. 뭐 밥도 잘하는데요. 집에 가서는 안 합니다. 예. 집에 가서는 정말 손도 갖다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많은 양의 라면 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잘 끓이시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솥단지에다 끓입니다. 밖에서. 지금 텃밭인가 봐요. 예, 텃밭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 남학생 들어와서 저기는 저녁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과 촛불 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기는 어디서 뭐 상 받았을 때 아마 그때 울었나 봐요. 예. 그런 모습. 저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고추를 좀 심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이 심기는 어렵고요. 예.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상추랑 가지랑 오이랑 심어놨어요. 근데 많이 심어놓으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늘 따가지고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할머니는 당신은 먹도 안 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많이 심냐고. 모르는 사람에서 다 따간다고. 예. 할머니들 그러시고. 그러니까 학생들 공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영역도 넓어지고 예. 학부모님 상담까지 이런 일을 예.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정말 그 식사비라든가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엄청 먹습니다. 아주. 예. 그 대신에 좋은 것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까다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난방비 때문에. 예. 네. 그때는 한 달에 한 150 정도 들어가고요. 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채소를 갖고 와서 먹고 우리가 김치를 어머니들이 담궈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가고.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세대 차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건 못 근데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는 줄 알았어요. 없던데요? 근데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 선생님들은 못 느껴요. 예. 마음은 예. 젊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느끼거든요. 아니 근데 지그들이 자기들 수준보다 나보고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저 친구들이 저한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예.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일차는 뭘 하고 2일차는 무엇을 하고 이런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 8명이 들어오면 첫날은 그냥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생각할 때 뭐 교육한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도대체 뭔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튿날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노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해야만이 모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온 날부터 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3, 4일 정도 되면은 언제도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습니다만 닭을 8명이니까 한 2마리만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고 있어요. 밤에. 뜯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뜯으면 좋은데 죽이지 않고 뜯으니까 이제 새벽 2시에 닭이 막 온 상황에 도망 다니면은 이 친구들이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 그러면 안 되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막 닭을 잡으러 다닙니다. 막 온 사람을 다니면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언제 봤나 봐요. 정신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러고 나서 선생님 재밌으세요? 그 처음에 들어와서 선생님이란 말도 잘 안 해요.
선생님 재밌어? 뭐 이런 비슷하게 반말 비슷하게. 재밌다. 그냥 우리도 그러고 다니네. 선생님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훈계를. 어쩌냐? 그럼으로써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구나.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2주일째 들어가면 이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 뭐이 되고 싶었었냐?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근데 대부분 연예인이 많고 탤런트고 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장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들 즐겁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 꿈에 부풀게 만들어주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 지금 그거 당장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모르죠. 나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죠. 가방에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안 다니고 PC방에 들어가다가 집에 가버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무엇이 저를 힘들게 하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은 선생님 욕을 하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뭐 심한 말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또 그래 너 정말로 힘들었겠다. 내가 됐더라도 그랬다 그래야지. 야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래도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쓰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선은 그래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그래 맞아. 그리고 하여튼 다 들어주고 나서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내가 그래 그 어머니 차라리 그냥 안 계신 게 좋겠다. 내가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 이제는 그래요. 너 그랬잖아. 그래도 계시긴 계셔야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가 뵙고 나면 그래 우리 이때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루려면 그게 맞지 않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라고 시작해서 이제 2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새는 그 사회 적응 프로그램 그룹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미혼모니 아니면은 이제 자조 모임 형식으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예. 하는데 되게 여기는 뭐 정서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뭐 미래를 설계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쌤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애들에게 정말 일깨워주고 싶은 거, 뭐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무엇을 바라고. 저는 그 친구들한테 무엇을 바라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교사로서 시작을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장사를 해야겠죠. 근데 내 교사로 시작했으면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야만 돼요. 근데 도저히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처음 분위기가.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들을 1년 그 교직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라면을 먹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놈들이 라면 먹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걸 시키지 않는 말도 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데리고 살아볼까? 그래서 92년부터 93년도까지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8명을. 그때 이제 고생을 좀 했죠. 그러니까 방은 2칸밖에 안 되는데 그 8명이 되는 애들이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예. 생김새는 잘생겼지만은 침도 잘 뱉고 담배도 피우고 댕겨부르고 거기 그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싫죠. 근데 주민들도 싫어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식구도 못 살겠다고 그랬으면 도대체가 저 같아도 힘들겠어요. 예, 제가 봐도 지금까지 계신 게 기적입니다.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커가고 있어서 그냥 자꾸 그 애들 바꿔가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어느 파출소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잡으러 왔냐 했더니 하여튼 그거 가서 조서를 써야 한다 갔더니 고액가해 한다고. 그래서 그 순경 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고액가해 했잖냐. 그래서 고액인가 과액인가 모르는데 과외를 했잖냐. 그래서 과외가 뭐냐니까 학교 수업 말고 나머지 수업이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과목이 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냐. 그래서는 화학공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이라고 했더니 화학공학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좀 밉대요. 그래서 내가 케미칼 엔지니어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력이 좀 낮아서 사실 중학교 과정을 지금 전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맹세기 박사인데 그거 못 가르치겠냐. 그러나 내가 잘 먹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먹여서 내가 학교 보내면서 있는 것이지 그 친구들한테 돈 받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이제 둘 다투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고 자기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서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하도 과외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랬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손을 딱 잡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애가 또 하나 그런 애가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1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식구는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네. 끌려갔다 왔으니까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어요. 여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냐. 당신이 없을 때 저 머시미들이 같이 있었는데 당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냐. 저희들은 절대 안 그런다. 두고 봐라. 의리 있고 절대 그런 아이다. 당신은 믿지만 나는 못 믿겠다. 저렇게 큰 아이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어쩔래. 그럴 일이 없다. 예. 그리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체험학습장을 찾아보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공동학습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공간이 좁아서 이제 이사까지 하셔서 하신 건데 앞에서 닭 잡았던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산닭을 이렇게 뽑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 목을 비틀어서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못 잡습니다, 사실은. 못 죽이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뜯어놓고 이제 물을 끓이려고 생각하니까 막 도망가 보죠. 예. 그럼 그 대반 속으로 닭 잡을 때 보면 네. 닭이 죽은 다음에 네. 따뜻한 물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안 그러나요? 아, 닭털을 뽑을 때요? 네. 아, 그렇게 하면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뜯어빼야 맛있다고. 예. 근데 그냥 산채로 그냥 뽑나요?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유난히 죽이는 거죠. 관심을 좀 많이 아니, 먹는 가지시나요? 건 좀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